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 새해입니다. 오늘로 유튜브 영상을 매주 한 개씩 올리기 시작한 지 3년하고도 11개월째 정도 되는 날입니다. 곧 4년을 돌파하는 것도 한 달 정도 남은 듯 합니다.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지금처럼 영상을 올릴 계획이니 여러분들도 구독 상태 계속 잘 유지하시고 앞으로 얼마나 더 새로운 영상이 끊임없이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독하시고 계신 분들은 구독을 또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되니까 구독 상태이신 분들은 다시 구독을 누르시면 안 된다는 점도 잘 챙겨봐 주시고, 구독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2024년 청룡의 해 만복이 깃드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재 사건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산재 신청을 위해서 주최의사 소견을 산재 신청 서식에서 받게 되는 경우에 주최의사 소견상 예상 요양기간, 예상 치료기간이 너무 짧게 잡혀져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 예상기간이 짧게 잡혀져 있는 그 유형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로 재발생일자는 23년 7월 1일이고 제초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23년 11월 1일자로 전원 처리가 된 후 이제 몸도 조금 회복되고 해서 24년 1월 1일 현재 시점에서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제초병원 주최의사에게 소견서를 받으러 가게 된 경우, 주최의사는 자기 병원에서 치료한 기간만을 산정한 후 예상 치료 기간을 23년 7월 1일부터 23년 11월 1일까지 그 4개월만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치의사에게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데 지금 시점까지 최소한 늘려달라고, 치료 예상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면 현재 치료받는 그 지금 시점까지 치료 예상 기간을 늘려주는 의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잘 없습니다. 물론 늘려주면 참 고마운 일이겠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무릎 인대 손상이나 등과 같은 병명을 진단받고 수술까지 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산재 신청을 위해서 앞서 설명드린 유형 1과 같은 상황처럼 산재 신청을 위한 주최의사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최의사는 통상 자신이 생각하는 기본 치료 예상 기간을 근거로 치료 예상 기간을 4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잡아서 판단한 후에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예상 기간을 작성해서 소견을 작성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는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 재활치료 또는 통증치료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10개월이 지나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재활병원 의사의 소견을 근거로 계속 치료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산재 근로자는 실제 치료는 8개월, 9개월 내지는 12개월 넘게 받고 있는데, 주최의사는 최초 주최의사 소견에서 4개월 또는 6개월 정도만 치료 예상기간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밖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상과 같은 요양 예상기간, 치료 예상기간이 실제 치료받고 있는 그 기간보다 적게 주최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어떤 업무 처리 절차를 통해서 업무가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는 최초요양 신청서 4장짜리 그 서식 내용 중에 그 3페이지와 4페이지에 해당되는 주최의사 소견 내용에서 작성된 치료 예상 기간의 경우 현재 치료받고 있는 기간보다 월등하게 적게 작성되는 경우, 이를 산재근로자의 요구사항대로 주최의사는 수정해주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최의사가 작성한 그 치료 예상 기간을 기준으로 그 내용 그대로 산재 신청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산재 신청을 한 후 산재 승인을 받게 되면 산재로 인정받는 요양 기간은 최초 신청 당시 주최의사가 작성해준 치료 예상 요양 기간만 산재로 인정하는 형식으로 산재 승인 결정 통보가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산재 승인 결정 통지서를 받은 그 순간에는 실제보다 작은 치료 예상 기간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신청, 그리고 병원비 신청 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렇게까지만 병원비, 약제비를 청구하고 그리고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치료받고 있는 기간은 산재승인 결정을 받은 그 요양기간보다 월등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산재로 인정받은 최초 치료 예상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실제 치료를 해왔다면 그 기간에 대한 요양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자칫 병원비, 약제비 그리고 휴업급여의 미청구 손실 금액은 생각보다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그 실제 치료받는 그 요양기간 동안의 그 휴업급여와 병원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최초 접수 당시 치료 예상 기간보다 실제 치료받고 있는 기간이 더 길다면 실제 치료받고 있는 기간 동안의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 그리고 약제비 상세 내역서와 처방전을 해당 병원 및 약국에서 발급받아서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세부 내역을 정리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추가로 제출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술 기록지 또는 진료 기록부 등을 추가로 첨부해서 진료 상황, 치료 상황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정리한 후에 제출하면 요양기간을 늘려야 할 것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 치료 예상기간으로 승인 처리된 요양기간을 실제 치료하고 있는 기간까지 늘려야 할 것인가, 바로 치료를 종기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요양관리 담당자로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도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의학적인 판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초 산재 신청 당시 치료해야 될 예상기간에서 추가로 실제 치료받는 그 기간 동안으로 치료기간을 늘려야 할 상황에 대해서는 산재근로자의 치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어필해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산재전문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유리한 정보를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그리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잘 챙겨보시고 산재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받아내야 할 정확한 보상을 산재보험법의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최초 요양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정하고 있는 그 치료 예상 기간이 실제 치료하고 있는 그 기간보다 적게 산정되어져 있는 경우 어떻게 업무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